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입시클럽 레옹입니다. 저는 영어 강사 강상훈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 영어를 네. 제가 그 방송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수능 이제 채 50일이 안 남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좀 이제 어떻게 영어를 네.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네.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실제점에 대한 분석도 나왔는데, 야, 네네. 이거 15.9%예요? 15.9%? 맞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쉬운. 작년 수능이 1등급 비율이 6.25. 그 다음에 올해 6월 평가원이 엄청 어려웠다는 네네. 5.74. 5.74 맞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9평에 15.97. 네네네. 뭐 갑자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는 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되니까 또 애들이 그러니까 고3이랑 그 재수하는 어쨌든 수험생들이 보면은 뒤로 갈수록 애들이 이제 그 남아있는 과목들에 대한 시간 배분을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급한 것들을 이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는 게 영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유난히 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이게 상대평가로 본다면 1등급이 4%, 2등급이 11%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15.97이면은 3등급 상대평가 수준 초반의 아이들도 지금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보다 일단 잘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절대평가니까. 네. 그럼 내가 실력이 올라? 그러니까요. 그 착각이 너무 심해요. 지금 만약에 1, 2등급 애들은 오히려 더 해요. 지금 제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수업하고 온 반 애들이 고3인데 실력이 좀 있는 애들은요. 걔들은 오히려 마음가짐을 더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지금 3은 아예 없고요. 1, 2들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이렇게 맞은 거 오히려 더 유자재료인데 3들이 지금 더 원래 사실 그 지금 이 비율대로면 근데 5, 6 네. 5등급, 4등급 정도였죠. 그 애들인데 그 애들이 일부가 3이 된 건데 그죠. 걔들이 조금 이렇게 이런 말 해도 그러니까 까부는 거죠. 머리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이 정도로 커버리니까 애들의 이렇게 기분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사실 지금 요 2달도 안 남아 오늘이 49일이거든요. 49일 이 시점에 애들이 그 텐션이나 집중력이 되게 좋은데 그게 갑자기 이상하게 분산돼서 얘는 이제 남은 기간 안 해도 되겠다. 영어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고 탐구 쪽으로 완전히 확 치우쳐지고. 그죠. 이런 게 좀 갑자기 빨리 확 생긴 것 같아요. 과연 학생들도 조금 이제 집중하실 필요가, 과연 수능에서 정말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겠냐는 거죠. 15.97%가 다 1등급이면 네네. 22,546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은 경우 19,546명이고요. 네네네. 요번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9월에가 6만이에요. 6만 1등급이. 그 다음에 6월이 5.74할 때가 2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6만, 그러니까 9월에 요번에 그 1등급 받은 애가 6만 1,729명이라는 얘기죠. 네. 이러면 수도권 정원 수보다 지금 더 넘어서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작년 6월이랑 작년 수능은 왜 절대평가인데 이거 상대평가 아니었어? 할 정도로 비율이 되게 적었죠.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요 정도 난이도가 이렇게 쉽게 내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죠. 베리 땡큐죠. 아이들한테. 맞아요. 이렇게 된 거 저도 그냥 저희 학원 전체 애들 그냥 전원 다 1등급 하면 만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 정도로 낼 건지 난이도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네네. 저희가 평가원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냥 수능들로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들로만의 난이도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왜냐면 가끔씩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몇몇 과목들이 의외로 한 번씩 쉬었던 적이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때 그 시험에 그 과목이 수능도 그랬냐라고 하면은 최근 한 5년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5, 6년 정도
왜냐면 교육 과정이 매번 바뀌니까 그래도 비슷한 한 4, 5년 요 사이 거를 한번 해 본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9평의 그런 난이도로 갑자기 떨어뜨려 가지고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게 9월 평원 모의고사가 8월 30일 날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원서 접수는 9월 13일, 맞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네, 9월 13일부터였고, 그러니까 뭐 수학 영어가 1등급 나면 웬만한 체제는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9월에 체제를 맞췄으니까 살짝 또 수시 원서 대학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맞췄을 텐데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아까 강상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어를 1등급 받으니까 9월에 자신감 충만해져서 이제 내가 취약한 과목 영어 이제 딱 적어놓고 뭐 과탐이라든지 수학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한 7%대 정도만 난이도가 나와도 이거는 한 등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완전 2등급 왜냐면 또 공부란 건 안 하고 있는 동안 이게 휘발성이 있으니까 날라가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어려워지지 안 하는 동안 그러니까 수험생은 제가 봤을 때는 수능 때까지 이 5개 영역을 그 비율을 달리할 때 끝까지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치우쳐진다고 해서 이 공부하는 시간이 일로 온전히 다 가지지도 않아요. 보면 효율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치우쳐서 뭘 하나 한두 과목 놓는 순간 얘네들의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다 뒤에 갈수록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잘해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올리는 건 되게 힘든데 얘네들은 또 그동안 공부를 이제 감을 떨어뜨려서 날아가는데 또 하필 난이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한 등급만 떨어지는 효과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수능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어느 정도 나올까 이걸 분석하는 게 보다는 뭐 난이도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지금 한 채 50일이 안 남은 이 시점에 수험생들이 수능 영어를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셨으니까 자, 이 시점에는 이제 앞으로 정리를 영어를 좀 어떻게 해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정리 이런 부분을 좀 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실 속에서 그 애들이랑 자주 늘 반복해요. 늘 반복하는 얘기들도 있고 혹은 애들이 처음에 이제 영어를 접할 때 그리고 요맘때쯤 애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하는 말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오던 애들도 다시 이 말들로 좀 정리를 기준을 잡고 이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는데 영어는 어쨌든 크게 이제 듣기랑 독해랑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듣기를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1번부터 17번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애들이 듣기를 이렇게 이게 지금 일부러 시험지를 갖고 와봤는데 듣기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한 문제 끝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풀어요. 왔다 갔다 푸는데 사실 듣기는 이 문제가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뒤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어렸었는데 듣기들은 보면 이 문제가 없어도 잠깐만요. 제가 왜 웃냐면 말씀하십시오. 제자부터 방금 중에 찜질방 다녀오셨어요? 제가 아침에 이게 좀 이뻐서 샀거든요. 아침에 재수생들이 갑자기 이런 거 선생님 치사하게 해서 왜 그랬더니 아니 치사하게 왜 자기를 빼고 혼자 찜질방 갔다 해서 미친 내가 그래서 야 뭔 소리야 했더니 오늘 뭐 구운 계란 먹고 치사하다고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왜 또 그 옷을 훔쳤냐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방송하다가 찜질방에서 보신 식혜밖에 안 먹었어. 어떠세요? 황토방 이래야 돼. 무슨 황토방이야 내가. 그냥 앞으로 옷 훔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님도 어떻게 그 똑같은 말씀하시네. 아깝다. 대표님 오늘 아침에 재수생님 저한테 한대. 그래서 훔쳐왔냐고 그러길래 뒤에 보면 글자 막 있는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방송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아닙니다. 이거 제가 돈 주고 이뻐서 산 건데. 네네. 갑자기 생각나서. 네네. 그래서 하여간 듣기를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듣기 방송이 처음에 이제 1번 돌입하기 전에 그 남은 시간 그리고 각 번호마다 넘어갈 때마다 그 잠깐 남는 시간마다 애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독해를 몇 문제를 풀어요. 잘 푸는 애들은 막 7, 8문제까지 먼저 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한 5문제에서 8문제를 풀었다는 건 시간을 거의 1, 20분을 듣기가 몇 문제죠? 17문제. 듣기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 20분을 세이브해서 저 뒤에 이제 좀 킬러 어려운 문항들 거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애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매달 1, 2회 정도를 치고 애들이 이제 푸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만약 좀 원래 듣기를 항상 다 맞아요. 다 맞는 애가 만약에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걔들은 보면은 듣기를 한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집단에 이제 듣기에 자신 있으니까 듣기가 이제 번호마다 바뀔 때 이렇게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2, 13번 뭐 다음 글의 주제를 듣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얘들이 이게 자신 있으니까 띵동 하고도 그 질문을 더 보고 있다가 좀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잘못 늦게 돌아오면 대사가 몇 개 나가면은 얘들이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좋고 애들이 거의 뭐 4등급 애들까지도 왔다 갔다 막 풀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다만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간대는 이제 돌아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그거 같고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대부분 듣기는 다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한 3등급부터는 듣기 틀린 애들이 있어요. 4등급부터는 듣기가 무조건 틀린 애들이 있는 것 같고 3등급은 이제 있고 없고 만약에 3등급 애들이 듣기를 안 틀린다면 걔들은 원래 1학년 때 보면 독해까지 좀 더 괜찮았던 애들인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독해만 이제 성적이 줄어든 케이스고 만약에 3등급인데 듣기를 틀린 애들이 있다면은 얘들은 그럼 독해를 더 맞았다는 거잖아요. 얘들은 원래 영어 실력이 좀 낮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열심히 해가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듣기를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돌아올 때 좀 빨리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거는 한 3년 전에 아니 4년 전쯤에 형준이라는 애가 하는 방법을 보고 이거를 제가 그 이후부터 그 후배들한테는 요렇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푸는 애를 처음 봤어요. 보통 애들이 이제 요 지금 1번에서 이게 시험지 아마 학생들은 되게 익숙할 텐데 1번부터 12번 풀 때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풀 때 주로 넘기는 페이지가 여기 바로 있는 요 18번 여기 아니면 여기 페이지를 풀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 맞아요. 이건 애들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쉬우니까 먼저 건드려요. 근데 여기 지금 대표님은 바로 보이시겠지만 요 18, 19, 20번도 쉬운데 얘네는 어차피 여기 풀 때 같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번호들은 18, 19, 20번은 13번 풀 때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한 페이지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 12번 풀 때는 여기 25, 26, 27, 28 이걸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그 형준이 한 얘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를 풀 때 시험지를 그냥 아예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로 넓게 피면 여기 43, 44, 45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또 애들이 다 맞는 여기를 다 안 맞으면 큰일 나. 여기는 글만 길 뿐이지 되게 쉬워요. 근데 걔는 이거를 풀 동안 이거 딱 3개만 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43, 44, 45가 쉬워서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막상 가끔씩 어떤 애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시간 관리 잘못해서 이거를 놓쳐서 틀 때가 있어 아깝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요거를 한번 권고를 해요.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거 맞는 애들은 너무 잘 맞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다가 제 말 듣고 그냥 수능 시험장 가서 뭐 이렇게 황토방이 얘기했으니까 44, 44 해봐야지 이러지 말고 이거를 미리 오늘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할 거니까 그때 한 2번 정도 해보고 안 맞으면 자기들 아까 제가 말한 제일 트렌디한 방식으로 하고 괜찮다 싶으면 이것도 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듣기 때 또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듣기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보면 집중한다고 이렇게 눈 감고 듣는 애들이 있어요. 네. 눈 감고 듣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도 막 발라드 같은 거 들으면 발라드 같은 거 들으면 눈 감고 있으면 졸려요. 이제 졸리기도 하고 이제 그 막 멜로디보다는 그때 있었던 옛날에 막 추억 그리고 막 그 인물 떠올리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음악이 지나가 있고 눈 감고 있으면 오히려 딴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듣는 거 자기 딴 이제 집중한다고 눈 감고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눈 감고 듣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가끔씩 보면 저 멀리 이렇게 칠판 보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맨바닥 보는 애들도 있고. 그럼 칠판이랑 맨바닥만 본다면 또 괜찮은데 이게 사람이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뭐 어떤 애가 하필 또 저 앞에 막 뭐 양말도 희한하게 막 신고 뭐 빨간색 노란색 2개를 신고 왔어요. 아니면 또 어떤 애가 하필 막 코 파는 걸 모르고 쳐다본 거예요. 코 파면 막 먹어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이거 문제 제 생각엔 영어 푸는 내내 그 생각나서 걔 웃겨서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그냥 여기 선지에 뒀으면 좋겠어요. 선지를 차라리 미리 읽고 있으면서 펜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 체크 해가면서 듣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듣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은데 이제 제때 빨리 잘 돌아가라. 그리고 보는 페이지를 이왕이면 실전 모의고사를 하면서 나는 그럼 요거 풀 때는 어디 변호만 풀어야지 하고 고정시켜놓고 하는 거. 그거랑 막상 이제 듣기를 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좀 잘 하는 게 중요하죠. 듣기가 똑같이 2점, 3점이거든요. 얘는 몇십 초 안에 결판이 나거든요. 뒤에 막 빈칸 순서 이런 것들 다 2, 3점이거든요. 걔네들은 막 3분, 4분 써가면서 막 끙끙대서 하나 맞추냐 못 맞추냐 이런데 듣기가 몇십 초 만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절대 뭐 못 들어서 놓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듣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듣고 보고 그거에 자기 정신이 이렇게 팔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막 고사장에서도 보면은 막 애들 1교시만 끝나면 채점하고 같이 채점하잖아요. 그 같은 학교 애들 뭐 친구들 다 모여있으니까 1교시 끝나면 채점하고 2교시 끝나면 막 채점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걔 그 신경 써서 다음 시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안 듣는 척해도 야 너 그거 몇 번 했냐? 야 씨 그거 새끼가 3번이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4번 했으면 얘 이거 찝찝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돌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나 듣기 이런 것들이 되게 온전해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때 잘 안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대표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어제 뭐 드셨어요? 하면은 요게 한 문장이거든요. 대표님 어제 뭐 드셨어요? 하면 이게 뭐 한 3초도 안 걸리잖아요.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 3초 머뭇거리면 한두 문장 막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놓치니까 듣기를 좀 다시 이렇게 좀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4등급부터는 사실은 점수가 말해주시 사실은 이 친구들이 듣기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른 일이 다 하니까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보면 힘들어요. 4등급은 이제 어찌 보면은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5등급 뭐 이렇다. 이러면은 그냥 듣기만 열심히 하고 독해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독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영어는 이건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우리 국어 영역이랑 다르게 이렇게 이제 철저히 뭐 문학 이런 거 없이 설명문이거든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뭐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뭘 설명을 하면 뭐 첫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자동차는 뭐 언제 처음 발명됐고 예전에 뭐 증기기관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지금 이제 전기차도 있었고 자동차는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됐어 하다가 그러면은 이 얘기는 지금 자동차의 어떤 역사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러다가 꼭 키워드가 분명히 하나가 더 붙어요. 근데 이제 얘 때문에 환경 이제 우리가 운송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롭게는 해줬는데 얘 때문에 좀 환경 오염이 많이 일으켜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글은 키워드가 자동차랑 환경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빈칸 추론 영역들 빼고 대입 파악 영역에서는 이 키워드가 선지에 가미가 안 돼 있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동차만 가지고 답을 고른다든지 환경으로만 해서 답을 고른다면은 얘들은 자기는 맞죠. 근데 너무 이렇게 편협한 답이기 때문에 대입 파악을 주로 묻는 그 구간에서는 절대 어디 국한되지 말고 특히 애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일반적인 논리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주는데 보통 영어가 예를 드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주면 얘들이 참 해석이 쉬워요. 그럼 애들이 그 예를 보고 얘들은 얼른 이해가 되니까 그 속에서 답을 고르는데 만약에 그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뭐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마트 가서 있었던 일이 나와요. 그러면은 애들은 지금 마트에 있었던 뭐 물건을 사주는 선물해주는 이제 이런 걸로 답을 만약에 고른다면은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석 잘 되는 구간 그리고 국한되게 읽었을 때 답을 낼 수 있는 선지들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면 영어는 어쨌든 설명문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뭐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마 품사적으로 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환경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형용사나 동사 같은 걸로 이걸 가지고 환경에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건지 요즘 환경이 친환경 차가 많이 나온다는 건지 이제 요것만 방향을 잡아서 답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은 키워드가 무조건 2개 혹은 이상이 나오니까 키워드를 1개만 잡을 게 아니라 2개를 잘 잡아서 이걸로 이제 잘 뉘앙스를 맞춰서 답을 골라야 되는 제일 큰 대입 파악을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요거는 꿀팁이라기보다는 뭐 나름대로 팁이면 팁인데 이제 이게 설명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설명문이면 애들이 이제 영어는 워낙에 이제 동사가 많이 발달된 언어거든요. 우리 국어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미국의 유명한 사전 중에 시소로스라고 그 유명한 동요 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 동요 사전에 뭐 우리 think 이런 거 생각하다 치면요. 한 50개, 80개 나올 거예요. 100개 안 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국어는 어찌 보면은 생각하다에다가 뭐 대충 생각하다, 뭐 깊게 생각하다, 뭐 어림잡아 생각하다, 뭐 고려해서 생각, 뭐 이렇게 뭘 앞에 붙이면 그 생각하다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영어는 그냥 그 한 단어가 그 다 포함되거든요. 뭐 estimate 이러면은 얘는 추정하다요. 어림잡아 생각하다요. 뭐 think는 그냥 생각하다고. consider 뭐 이런 거는 고려하다. 그러니까 얘는 깊게 생각하다는 거겠죠. 근데 그 동요 사전에 보면 think 같은 거 보면요. 이런 것도 나와요. see 이런 것도 나와요. 보다. show 보여주다 나와요. 그럼 그 관점에서 혹은 speak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뭐 제퍼슨 교수가 뒤에 이 뭐라고 생각한다, 말하다, 보여줬다, 나타냈다 하면은 사실은 다 어찌 보면 그냥 생각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글을 읽다가 특히 동사에서 막히면 그냥 생각하다라고 넘어가면은 그냥 다 될 때가 있어요. 국어는 사실은 단어 뜻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 긴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몰라서인데 오히려 영어는 애들이 대입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가 보면은 어느 한 단어에서 막히면 이제 그 글 다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런 동사, 특히 동사 같은 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냥 생각하다라고 넘어가면은 그냥 술술 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다급할 땐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좀 괜찮을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여간 명사 파악 잘해야 되는 거, 키워드가 2개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동사에서 막히면 그냥 생각하다라고 풀어서 나가면은 이제 잘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대입 파악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쉬운 문제 끝나고 나서 어법 문제가 한 번 나오는데 그 어법은 저는 아이들이 그 몇 년 배웠던 아이들, 3년 배웠던 애들이든 1년 배웠던 애들이든 최근 이제 몇 달 전에 합류한 아이들이든 어법은 매일 4문제씩 무조건 고정되고 올 때마다 풀리게 해요. 그리고는 그냥 아이들 한 1, 2분 만에 풀고 와도 되니까 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줘요. 어법은 어차피 이때까지 나왔던 시험들 안의 범위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더 새롭게 낼 수가 없거든요. 어법은. 그러니까 어법도 막 마냥 포기하지 말고 최근 기출들 어법들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법이 그리고 3점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 그냥 3등급만 목표다. 그럼 모르는데 3에서 2, 1 맞을 애들은 이제 뭐라도 틀리면 안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법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 아이들이 이제 좀 결판을 내야 되는 영역들이 추론 영역들이 빈칸 추론. 네, 맞습니다. 빈칸 추론은 전체 영역 중에 제일 많은 그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4개를 가지고 있고 이 4개가 합쳐서 10점입니다. 그러니까 10점이란 거는 이게 완전 등급이 완전 그쵸, 바뀌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빈칸 추론을 가끔씩 공부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 얘는 어차피 주제 영역이랑 같지 않냐고 하는데 이렇게는 맞아요. 왜냐하면 빈칸에 있는 빈칸 추론의 그 빈칸을 뚫어놓는 그 부분이 아무 임팩트 없는 것을 뚫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부분에 뭐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 여기를 밑줄 뚫지는 않아요. 거기에 그래도 가장 그 내용 중에 임팩트인 부분을 밑줄을 뚫는데 그 차원에서는 그래 아무래도 주제에 가까운 문장에다가 그 빈칸을 내겠지가 맞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어려워질수록요 그 빈칸을 넣는 그게 그 부분에 국한되는 것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얘는 주제 파악이 아니라요죠. 아까 주제 파악은 대의 파악이 돼서 답을 맞춰야 되는데 빈칸은 대의 파악을 그래서 빈칸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의 파악을 해오다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 추론은 주제처럼 다 읽고 나서 선지 속에서 답을 고르면은 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주제로 파악하려서 답을 하려다 보면. 근데 얘는 오히려 주제 파악을 잘 해오면서 선지를 그 빈칸에 넣어서 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 다음에 답을 내는.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그 애들이? 근데 얘 사실은 한 좀 기간을 두고요. 저는 최소한 한 500-600문제 풀리거든요. 그럼 사실은 좀 맞아요. 빈칸 문제가 굉장히 해낼 만한 유형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법을 그냥 단순히 주제 파악으로만 가면은 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러면 남은 기간 뭐 얘만 하면 되냐? 그거는 안 돼요. 남은 기간은 어쨌든 지금 그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합쳐서 100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남은 기간은 어쨌든 실전 형태의 모의고사 형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자기가 약한 유형들을 좀 더 보는 식으로 해야 되지 이제 얘만을 분석해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상위권 애들은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빈칸을 하여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 내가 이 전체 내용이 뭐였구나라고 답을 고르다 보면 틀리는데 전체 그리고 또 이게 빈칸이 또 뒤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러니까 빈칸이 뒤쪽에 많이 있지 전체 파악하다가 그 부분에 맞는 걸 골라야 되지. 그러면 빈칸이 또 뒤에 있다는 건 글을 또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빈칸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긴 한데 특히 3점짜리는 진짜 글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입 파악을 해오다가 그 부분에 가서 선지를 넣은 해석을 제대로 해서 답을 고르는 식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흐름은 사실은 계속 2점짜리고 얘는 그냥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한다면은 이제 밝혀낼 수 있고 그 뭐 팁은 없고 얘는 답이 모든 영역들이 문제를 글을 끝까지 읽게끔 하려는 장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25, 26, 27, 28 그냥 보면 답 나오는 걔네들은 대부분 답들이 다 4, 5번에 있어요. 근데 이 흐름 영역도 4번이 제일 많았고 4번 전후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급해서 찍게 되면 1, 2번은 찍으면 안 돼요. 예. 얘는 그 정도로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었을 때 뉘앙스가 다르면 바로 그냥 답을 고르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흐름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옛날 흐름 문제는 아까처럼 뭐 야 자동차는 이래 이러다가 야 그래도 배 타는 여행이 재밌지 않냐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이래 야 자동차가 근데 미국이 잘 만든다며 이렇게 그 얘기로 잠깐 다르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 키워드랑 다른 키워드의 합이 이렇게 하다가 뭐 동그라미 네모 오다가 동그라미 세모 되는 거를 고른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인데 네. 저는 차라리 남은 기간 만약에 조금 연습하면 될 게 뭐 있냐 하면 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순서의 글은 빈칸의 글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적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순서 문제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한다면은 이 박스 문장이 만약에 기억 니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답은 니은 디귿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디귿 리을 하면은 이 사이에 갭이 생겨서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그 차원에서 만약에 박스 문장 A, B, C 이렇게 있으면 박스와 뭐가 합쳐서 뭐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두 또 B, C가 합쳐서 뭐 니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네는 요렇게 묶여야지 왔다 갔다 하는 식의 배열을 하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순서는 오히려 순서 문제들만 한번 뽑아다가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시간 관리하는 거 아까 이제 듣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어딘가 세이브하는 거 말고 네. 시간을 또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만약에 막히면 빨리 딴 문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가 애들이 그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는 좀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필 또 지가 읽은 곳이 해석이 잘 되다가 어디가 안 되면 이거를 잘 못 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랑 그 다음 나온 영역이 삽입 영역인데 걔네는 이렇게 제시 문장이 박스가 돼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박스를 쳐놓은 게
이 박스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뒤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잘 해석하라고 박스까지 쳐준 거라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밑에까지 읽고 나서 제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박스가 안 되면 일단 넘겨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순서랑 삽입은 그 박스를 잘 해야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은 물고 늘어지는 거, 그걸 잘 봐야 되는 걸로 이제 항상 초점을 맞추고, 문장 삽입은 이제 저도 애들한테 항상 그 고1 때부터 훈련시키는 게, 걔도 역시 재시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어딘가에 원래 글에 딱 이어지게 껴져 있었던 애니까 위에 한 덩어리는 이 말을 해오다가 이 뒷덩어리 가지고 이 말로 이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그냥 뒤에 읽다가 아 여기가 텅 빈 것 같아 라는 걸로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 쉽게 문제를 내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랑 그 삽입 문제는 박스가 잘 해석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걸로 남은 기간을 연습을 해보고, 이제 순서는 물고 늘어지는 느낌을 계속 가져야 되고, 삽입은 그 박스 자체를 두 덩어리로 나눠서 그거를 잠시 그 실전에서도 한 10초만 이제 아 이런 얘기 오다가 이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것들은 40번의 문단 요약인데, 40번 문단 요약 이제 41, 2 아까 보여드렸던 43서 장문인데, 40번에서 45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할 만한 영역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21번 그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40번이 좀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40번, 41, 2 얘네들은 이제 말 그대로 주제 파악, 대입 파악 이렇게 그 섞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실전 문제를 하면서 연습해보는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는 그런 틀에서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건 조심해라. 네네. 아까 요거는 하나 말씀드렸는데, 모두 이제 영어 지문들이 보면은 처음에 어렵게 빡 던지고 요걸 쉽게 풀어쓰기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쓰는 한 문장 낸 다음에 그래도 못 알아듣겠니 하면서 이제 예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예에서 해석된 거는 답을 고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국한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를 넣어서, 왜냐면 그 논리에 대한 사례를 적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답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것과, 아까 그 빈칸 문제는 조금 이거는 저희 애들도 이제 그렇게 연습되다 보니까 선생님 진짜 그래요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뭐냐면 빈칸 추론은 그 모든 문제들이 논란이 되면 안 되니까 답을 분명히 뚜렷한 답을 하나를 무조건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배치가 제가 보면은 뚜렷한 답이 하나 있으면 이거랑 정반대되는 의미를 하나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만약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되면 뭐가 두 개가 정반대되는 뜻일까를 골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찍으면 차라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31, 2, 3, 4번이 빈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길이가 다를 뿐이에요. 빈칸의 길이가 다를 뿐인데, 걔네들 다 뭐 한 단어짜리 넣는 것도 유의어들이 만약에 1번, 5번은 반대되는 뜻인데 2, 3, 4번이 서로 뜻이 비슷한 뜻이다. 그럼 2, 3, 4는 절대 답이 안 된다고 제끼고, 왜냐면 2, 3, 4가 유의어들인데 얘도 답이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으면 이 둘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조되는 답군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70점, 80점, 90점대 이런 애들은 사실은 70점대는 사실은 참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8, 90점대 애들은 만약에 답을 찍어야 된다면 얘네는 고민할 게 없어요. 얘는 다 풀고 나서 문제 번호가 답이 5개씩, 그러니까 모든 1번이 9개, 2번 9개, 다 9개씩 고루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번호가 다 균등하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고민할 것 없이 다 풀고 나서 진짜 해석도 안 되고 찍어야 되면은 자기가 지금 답 고른 거에 제일 적은 번호로 하나로 찍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70점대 이런 애들은 그것과 만약에 아쉬웠던 거를 마지막까지 그냥 열심히 푸는 거, 그거 외에는 어떤 요령이란 거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고 이거는 이제 언어 과목
특히 저는 이건 국어 애들 풀 때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건데 답을 절대 고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을 고쳐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보면은 왜냐면 그 듣기는 특히 답을 고치면 틀리는 게 처음 들은 말이 맞는데 그거였나라고 하면은 그거였나라는 그 물음표를 지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주관으로 푸는 거지 그 들은 대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듣기는 절대 고치면 안 되고 독해에서는 고치면 또 위험성이 있는 이유가 보면 애들이 나중에 이제 그 문제로 돌아와서 답을 고칠 때 보면은 위에 글은 파악이 됐다 생각한 상태에서 선지만 보고 답을 고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시 위에 대입 파악을 잘 해놓은 거를랑 벗어나서 요거 가지고 또 자기 주관을 넣는 거니까 양쪽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답을 고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피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사실은 요번 구평은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그러니까 매년 저희는 대표님 더더욱이나 그러셨겠지만 여기 많은 입시 관련된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란 게 끝까지 막 우직하게 외롭지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난이도가 이렇게 확 이래버리면은 착각하고 오히려 놓고 이런 일이 생기고 오히려 이렇게 쉬웠는데 나는 왜 못 맞았을까 하고 더 처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끝까지 좀 우직하게 하는 모습을 좀 갖추는 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해서 자기만의 이제 시간 구간들을 만드는 연습을 이제는 지금부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몇 분 안에는 몇 번까지 들어와야 되고 몇 분 안에 몇 번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이제 그것들 연습을 하면서 또 필기하는 방법들도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이렇게 막 읽는데 그러면서 1등급 맞고 이러면은 그건 오히려 잘 박힌 습관이니까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일 보면은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읽게 돼요. 이게 밑줄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걸 이렇게 체크하는 필기 연습을 남은 기간 조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필기는 이게 표시하는 방법은 그냥 뭐 애들마다 뭐 동그라미 치든 세모 치든 네모 치든 상관없는데 그거 키워드 자기가 그 순간에 어쨌든 자기 판단대로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는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고, 만약에 이거 나중에 돌아와서 찍더라도 그 표시한 것들만 보고 답을 고르면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 습관들 가지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자기 시간 구간들 체크하는 거, 그것들이 좀 남은 기간에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지금 이제 딱 7주 남은 기점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만약에 너무 유형별로만 공부하고 있었다면 남은 기간은 실전 모의고사로 좀 풀어가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능 어휘를 강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네.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스킬, 그런 영어 수능 어휘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 네네. 지금 제가 애들 보면 어휘를 정말 게을리해요. 게을리하고 그거는 1, 2등급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한 2주 전부터 이제 왜냐면 그 앞부터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단어를 좀 등한시했으면 걔들은 사실은 딴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요쯤 되면 제가 일부러 반을 만들어요. 하루 100개씩 반, 뭐 하루 50개씩 반, 애들 능력에 따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지금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제가 직접 감독하면서 지금 시험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도 지금 남은 기간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들이 왜냐면 와서 물어보면요, 선생님 뭐 요거 뭐 이렇게 이 뜻인 것 같은데 답 이거 아니에요 하는데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봐 하면요 단어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리고 막 헷갈리니까 이걸 막 이 뜻으로 말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기본적으로 1, 2등급 애들도 단어를 좀 이렇게 빈도수 낮은 거라도 다시 보고 그 습관은 그러니까 다시 원초적으로 다 잡고 실전적으로 문제는 풀고 그렇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1, 2학년 때 다 갖춰졌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평가 바뀌고 나서 원래는 상대평가 때는 단어 애들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막 10몇 바퀴씩 돌고 수능 대비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의적으로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절대평가 바뀌고 나서는 1학년 때 등급을 평생 갈 등급이라고 여기니까 그게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냥 참으셨어요? 제가 영어 안 불러줘.
오늘 안 불렀으면 큰일 진지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오늘 진짜 네네. 한 매치는 무슨 그러니까 수업 때는 제가 이걸 늘 얘기해요. 늘 요 지금 이 말씀 드렸던 거를 뭐 한 10덩어리로 나눠서 또 요 얘기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하고 나면은 문제 모자란 거 아니야? 더 풀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자기가 이제 한 것 중에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유형이 뭐든 상관없고 내가 그래도 제일 이렇게 공들여가지고는 다시 오답한 그 글을 그냥 그날 한 5번 이제 복습하는 게 지금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고 오답 풀이해서 그 지문들 차라리 여러 번 복습하는 거 지금 그게 제일 좋은. 이해가 되게 쏙쏙 잘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댓글 달릴 것 같아요. 그 강상훈 선생님 네네네. 계속 출연해 달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오늘 계속 땀도 빼고 왔는데. 네. 네네. 지금까지 황토방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네네. 영어랑 황토방이 좀 안 어울리네. 그러게요. 네네. 아무튼 뭐 남은 기간 지금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네네. 저는 이 방송이 고3 수험생도 중요하지만 1, 2학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또 선배들 말을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애들은 어쨌든 저는 그냥 애들은 학생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를 하려고 얕은 마음을 먹고 있는 게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부터 이게 정립이 되면 지금 제가 좀 전에 가르쳤던 그 반 애들은 제가 고1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지금 거기서 1등급 반 애들은 계속 1등급 받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애초부터 만약에 딱 버릇을 잘 들여놓으면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수능 때 일부러 더 하지 않아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찍부터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우리 썸네일 제목이 오늘 그 수능 9월 평가 모의고사 1등급이 15.9%인데 네. 자 오늘 결론은 그 방심하지 말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15.9%의 난이도가 나온다면 정말 베리 땡큐예요. 맞습니다. 모든 애들이 다 행복해지고 뭐 해피해지면 좋죠. 네네. 근데 정말 또 그렇게 나올까? 정말 이 정도의 난이도가 나올까? 네네. 보통 뭐 절반만 예를 들어서 육모하고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봤을 때 한 전 7.5만 나와도.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지금 구모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또 방심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의 취지는 뭐냐면 절대 수능 때까지 방심하지 맞습니다. 말자라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쉬우면 오히려 좋은 거고. 네네. 또 고난이도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정도로 나면은 그 친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익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란 건 이렇게 정통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야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하여튼 뭐 찜질방에서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영어 선생님과 사우나라고 하는 게. 네, 사우나. 찜질방 좀 그래.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